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기관과 외인의 양 매수가 유입됐던 시장입니다. 여기에 개인은 대부분 업종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그래도 IT 소프트웨어는 조금은 골라 담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종목별 전망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 베스트 30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제조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1위는 두산에너빌리티, 외인 1위는 LG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했고 대체로 오늘 러브콜 들어온 종목 상위가 조금 겹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만남으로 오늘 신세계 그룹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다음 트럼프 수혜주를 찾으면서 투자자들은 전진건설로봇, 그린케미칼, 풍산 등을 많이 검색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 잠깐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풍산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신세계그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과연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개별 기업 차원에서 얼마나 속된 말로 트럼프 앞에 빨리 줄을 대느냐 이런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풍산그룹 회장님이 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이 됐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신세계 정영진 회장 그분도 이슈가 있으면서 또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풍산도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이 좀 불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 한 차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원자재 차트를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기 어려운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유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유가랑 구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게 불경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리 가격, 동 가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 자체도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고점도 낮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풍산은 아무래도 구리 가격 연동이 좀 많이 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원래 한 8월 달까지 빠지다가 8월, 9월 좀 올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때 중국이 회복할 것이다. 지금 정책적으로도 많이 부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회복도 해줬는데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글로벌 불경기로 이겨내지 못한 건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풍산 주가 같은 경우에도 10월 초중순 들어서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물대 지지라인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풍산이 사실 구리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방산 이슈까지 있어서 방산도 같이 좀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군용 탄약이라든지 스포츠형 탄약, 추진 화약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탄이 이제 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방산 이슈까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을 보시게 되면 사실 풍산이라는 개별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PER, 저PBR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예요. PER도 한 5배 정도 수준, PBR도 0.6 정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캐파 자체가 커지니까 PER은 4.97배로 5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한 0.52배, 밸류 프로그램 나오기만 하면 사실 충분히 주가 부양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라는 게 영원히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호경기를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면 결국 불경기라는 거는 각국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거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앞으로 지속되고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구리 가격은 지금 현재 글로벌 불경기가 해결되면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5,000원 지지 라인을 구축해주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현재 주봉상 120선 근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봉상 120선은 돌파하기도 어려운데 또 깨지기도 어려운 자리라 45,000원 가격대 지지해주는지 확인하시면 충분히 뭐 정고점이나 다시 이제 회복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만큼 지금 가격이면 또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여진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풍산 살펴봤습니다. 구리 가격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경기가 오면 올라갈 수 있고 그 외에도 회복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저희가 자세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고려아연입니다. 네. 오늘 아마 시간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 하나 났습니다. 액면 분할을 이제 했죠. 물론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 물론 그때는 이제 5대 1이냐, 뭐 10대 1이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0대 1에 대한 액면 분할 결정이 났는데 이게 총 이제 임시주총회 이제 안건으로 가는 겁니다. 내년 1월 23일이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주 명부 폐쇄는 이제 12월 20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상 뭐 최은부 회장 측이 한 15%, 물론 이제 하나랑 현대차, LG 포함하게 되면은 총 한 34%입니다. 대신에 이제 MBK 파트너스랑 이제 연풍연합이 38.47%이기 때문에 대략 한 4.46% 차이가 나는데, 결국 캐스트보트는 국민연금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원래 지분 한 7% 보유하고 있었는데,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5% 공시에 이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아마 최근에 2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지분을 일부 좀 팔았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5% 이하기 때문에 다 팔았는지 아니면 4%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연금에 따라서 일단 향방이 좀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국민연금이 일단 최은보 회장 측 손에 계속 꾸준히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정말 현재 지금 4%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고, 일단 최근에 최은부 회장이 결국에는 이사회 의장을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사회 이사로 이제 이사회 선임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사진 자체가 총 한 13명입니다. 그 12명이 최은부 회장 측이고, 한 명이 이제 기존의 영풍 고문인 장영진 고문이기 때문에 이번 안건 중에 하나가 총 이제 추가적으로 이사에 13명을 추가적으로 뽑는다는 건데, 문제 여기서 최은부 회장 측도 걸었죠. 맥시멈이 19명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사진이 어떻게 항방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분기 배당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그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에 관련된 안건들이 다 결정 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마 지금 사실 제일 많이 피해 입은 것들은 결국에는 소수 이제 주주분들이겠죠. 최근에 240만 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주가가 더 빠진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아마 반등은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결국에는 1월 23일까지 임시 주총이 이제 있는 상황까지 만약에 기회가 오신다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는 나오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포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고려아연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내고 다음 달 23일입니다. 임시 주총을 열겠다는 내용,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드렸는데 이 일정까지 조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제는 빠져나오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풍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보며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눈에 웃음이 가득하신데 정말 장밋빛 미래, 풍산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화진 과장님, 고려아연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을 보시더라도 최소한의 손절을 보고 나오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유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전진건설로 보십니다. 네. 제가 이거 지난주에 했었나? 이제 했었거든요. 말씀해 주셨죠. 아, 말씀했나요? 네. 네. 아, 말씀했네. 제가 저를 높였네요. 예, 제가 이제 말했는지 기억을 못했는데, 아, 이거 너무 전진건설로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다. 작가님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종목만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제 마음에서 좀 좋아 보이니까 저는 자주 반복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도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게 됐네요.
이 전진건설 로봇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건설 로봇 자체 측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전진건설 로봇을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이 시작되게 되면서 이 취임일 기점으로 종전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재건 기대감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시황 자체가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인프라 테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글로벌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중앙은행은 뭐 기준금리나 뭐 그다음에 지준율을 만진다든지 양적 완화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좀 덜 걷고 뭐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를 해주고 그다음에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 정책 차원에서 결국 이제 정부 사업을 할 만한 게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프라죠. 과거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미국 그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공황이 생겼을 때 뉴딜 정책 하면서 이제 또 극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인프라 정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그 명분을 전쟁 종식 그리고 이제 재건이나 그다음에 남북 경협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하면서 인프라책을 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좀 수혜가 기대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재건 쪽에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거의 80%, 78%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미 지금 과거에 터키 대지진 났을 때 그때 한 5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건에 있어서도 이미 탄탄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 특수를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최근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 정말 어려운데 그나마 살아남는 게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서 뭐 사업이 잘 되고 있거나 거기에 동반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들이 많이 갔죠. 근데 지금 현재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미 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펌프카 과점 사업자입니다. 점유율 거의 한 25% 정도고 한 점유율 순위로 따지면 한 2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가 과연 이제 인프라 수혜를 한국 기업들도 볼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프라 수요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 뭐 두산바켓을 비롯한 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같은 해외 사업을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전진건설 로봇 같은 기업이 저는 많이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통 물량도 적거든요. 이게 좀 양날의 검인데 안 좋게 되면은 과하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좋게 되면 과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저는 이제 32,500원 여기 가격대 이제 정고점 뚫은 시점부터는 이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 32,500원 가격대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익 캐파도 계속 이제 우상향 중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 살펴봤습니다. 오늘 비록 눌렸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인데요. 앞으로 더 상방이 열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 최근에 한 11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계약이 파기됐다. 근데 그런 부분을 오늘 다 불식을 시켜줬죠. 물론 이제 독일의 프레제니우스 캅이라는 이제 프레제니우스 이제 자회사인 회사와 이제 결국에는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남미 한 6개국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내용은 이제 비공개고 물론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는 게 예전에 7월달에 아마 주가가 급등했었던 계약이 이때 내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프로피트 쉐어링 방식을 채택을 했고 기존 판매 방식의 50%를 이제 로열티를 공유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업프런트 계약금이나 이제 마일스톤 수익을 대부분 양보하는 대신에 나중에 너네가 판매한 금액의 50%를 우리 로열티를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0년간 판매되는 이제 유럽의 15개국이었고 오늘은 총 한 7개국. 물론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아일리아 쪽이야 리제네롤이나 이제 바이엘 쪽은 이미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고 물론 셀트리온도 내년부터는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뭐 삼천단 제약은 결국에는 여러 국가들에게 이런 독점 공급 계약을 이제 맺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수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삼천단 제약 제가 이거를 2016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주가를 보아왔고 오랫동안 회사를 관찰했던 회사고 이 회사는 사실 신용 비율이 거의 12%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항상 루머가 나오면 주가가 항상 빠졌던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7월달 이후부터 신용 비율이 4%까지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사실 뭐 그동안 루머들 일본, 뭐 미국, 뭐 유럽 쪽 이제 그 아일리아 관련해서 삼천단 제약은 이미 유럽 끝났죠, 일본 끝났죠, 미국 다 차지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일리아 수익성에 대해서 향후에 뭐 27년이든 28년이든 그런 이제 로열티에 관련된 수익성을 굉장히 첫 번째로 다 준비가 된 상황이고 이제 숫자만 나오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스페스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이제 그것만 좀 판권이 좀 남았다고 해봤을 때는 물론 향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들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알테오전처럼 얼마만큼 이 시장이 성장을 해서 이만큼의 밸류를 28년의 밸류를 지금의 현재 가격으로 이제 할인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주요 관건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만 원까지는 그때는 물론 기대감이 주가가 올랐지만은 그 모든 루머들이 다 해소된 구간이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일단 삼천단 제약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루머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향후 이 아일리아에 대한 수익성을 확보했다. 23만 원 선 전고점 그 신고가 영역이죠.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저희 삼천당 제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는 딴 거 없습니다. 개별 모멘텀이어도 일단 될 회사들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회사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전진건설로봇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1단계 반도체, 2단계 제약바이오, 3단계 중후장대 인프라. 이제 조선을 비롯한 자동차 그리고 인프라가 이제 전성기를 누릴 때가 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프라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도 이제 인프라나 중후장대 산업 관련된 서희건설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주택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주택건설 관련된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집들 짓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자사주 규모 자체가 100억 원 그렇게 뭐 좀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우량주 관점에선 그런데요. 지금 서희건설 시총이 4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100억 원 규모도 꽤 되는 수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희건설의 메리트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 이 그 건설 인프라 쪽에서 대장격으로 보고 있는 게 HD 현대산업개발이나 HDC 이런 종목들을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서희건설은 아무래도 그런 그 HDC 그룹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더 큰데 여기 특장점이 있기는 해요.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5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율 자체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3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마진율이 17.52%가 찍히고요. 지난 분기도 이제 15.63%, 지지난 분기는 13.36%, 점점 마진율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낮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대략 한 78%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한 70% 정도죠. 이 정도면 이제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 이 정도를 좀 참고해 보시고 서희스타일스 기반의 높은 주택사업 비중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1,700원 매물대만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서희건설 살펴봤습니다. 1,700원대 돌파 여부 체크해 볼게요.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스트 소품
소프트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네. 이제 계약이 체결됐죠.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는 이제 오피스 계약 있고 기존 이제 페르소나 AI와 이제 계약 체결을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AI 소프트웨어 항상 늘 얘기해왔지만은 비즈니스 수익 모델 찾기 못 찾으면은 향후에 답이 없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 업체와의 계약은 향후에 성장성을 변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나라 업체들 대부분 국책 과제로 인한 공공기관 소주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사실 뭐 그럴 수는 있죠. 대부분 뭐 팔런티어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의 소주를 대부분 받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규모가 워낙 크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트소프트는 내년에 성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엔비디아의 가장 많은 이제 AI 칩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AI 쪽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페르소나 AI 쪽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CES 2025에서 페르소나 AI가 공개가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여러 업체들과의 주목도도 굉장히 커지는 만큼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항방이 물론 다른 한국화 컴퓨터, 폴라리스 AI 뭐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선두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건 이스트소프트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은 이스트소프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이스트소프트 살펴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정말 핫한 키워드로 요즘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서희건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월부터 트럼프 정권 취임하면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에서는 HDC와 서희건설, 시멘트에서는 한일시멘트. 지금 시멘트 많이 안 보시는데 한일시멘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을 필두로 이 인프라라는 키워드로 넘어와서요. 시멘트주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이스트소프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I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다른 종목이 안 간 거 따라잡는다 하지 마세요. 대장이 갑니다. 그게 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키워드 안에서 안 간 종목 잡지 말고 대장이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과 이창대 대표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베스트 30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